이게요, 보통 이제 출두를 할 때, 구치소에 있는 출두를 할 때 남자들은 일단 포승줄과 수갑을 동시에 차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이나 나이가 한 70대 이상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요. 포승을 하든지 수갑을 차든지. 근데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제 수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통 하나를 할 때는 수갑을 차는 걸로 원칙으로 한답니다. 근데 이게 수갑을 차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실감이 난다는, 본인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손과 발 그리고 뭐 얼굴 이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일상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손으로 내가 밥 먹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한번 여러분 수갑 한번 차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발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내 자유가 구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 김건희 씨가 오늘 출두를 하면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출두를 했을 때 이제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치소에 한 1.8평 정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정도 되는 그 방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딱 차는 방인데, 요즘 잘 때도 그래도 저녁에 에어컨을 켜야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냥 선풍기만 돌아갑니다. 자, 그런 데서 아마 생활하기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도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원래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는. 뭐 몸매 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은데, 이제 이게 조금 굶어보면 이제 아마 음식 맛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분들은 들어가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막 이 구치소 밥이 맛있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출두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문제, 요걸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사를 어떻게 받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나오는 수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 서희건설이라는 곳이요, 이봉관 사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북한의 평양에 계시다가 월남을 해서 6.25때 내려와서 경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거의 한 80% 정도 매출을 이제 서희건설이 그 지역주택조합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 뭐 용인에서 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희건설 이 회장한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큰딸 다 사위가 다 검사, 판사입니다. 그리고 막내 딸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어요. 그렇게 법조인들로 쫙 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로 하는 분들 사이를 보면 주로 법조인들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사실은 이제 건진을 통해서 또 이제 밀접하게 또 연결이 돼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서희건설 건물에 건진이 이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서 또 활동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하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이게 브랜드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하도 이제 반클리프 아펠 뭐 그라프 하길래 제가 지난 주말에 롯데백화점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그건 또 들어가려니까 또 이렇게 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순서 정해서 뭐 티켓 받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는 싫고 밖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격이 붙여 있잖아요. 목걸이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는데 제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가격이 1억이더라고요. 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뭐 영자가 너무 많으니까 영자가 뒤에 빼버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비싼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계나 이런 거 하면 뭐 까르띠에, 뭐 그다음에 티파니, 그다음에 뭐 롤렉스, 뭐 이 정도 이렇게 혹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기 나오는 반클리프 아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셀론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그 최고가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중에서도요, 롤렉스는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하는 시계고, 그 위에 바로 이 바셀린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저게 이제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 시계판이. 저게 왜 그러냐면,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 운전할 때 시계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팔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바로 보면 시계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저 시계입니다. 근데 저 시계 하나 가격이 5,500만 원 정도 돼요. 시계 하나 가격이.
그리고 이제 그 중개 일단 이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이게 그 사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8천만 원으로 올렸다더라고요. 그 중개. 이게 지금 시가는 한 8,30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브로치가 이게 뭐 티파니인가 뭐 하는 브로치. 그다음에 또 팔찌, 그다음 귀걸이 3개 세트를 해서 1억 원 가량을 줬다고 합니다. 이 서희에서. 근데 이제 이 특히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이 명품에 집착할까? 특히 김건희 씨의 최대 컴플렉스는 학력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기대학교의 미술 쪽을 전공을 했는데 자기 남편은 이제 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누구를 만나면 다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나경원 의원 부부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옛날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경원 의원도 서울대 법대, 남편 김순호 부장판사도 그것도 서울대 법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근데 김건희 씨만 이제 경기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뭐 최고의 과정, 박사 과정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국민대,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이 MBA 과정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학력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이 막 강렬하게 항의했던 게 뭐냐면 서울대 MBA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최고의 과정이 아니고 정식 과정인데 그걸 어떤 언론에서 무슨 최고의 과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그거 정식으로 다녀갖고 석사 땄는데 뭔 소리냐 막 항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학력에 대한 이제 어떤 컴플렉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을 좀 상대방한테 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다른 걸로는 과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겉으로 사고 있는 시계와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걸로 일단은 이제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2022년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토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정상들 부인들끼리의 그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반클리프 아펠 이 모델은 그러니까 주로 이 유럽 쪽의 왕족들 아주 잘 사는 이쪽에서 이제 주로 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뭐 딴 거는 뭐 하더라도 저 반지 반클리프네 뭐 한 이런 정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허영 욕망 또 시계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가인 서모 씨한테 뭐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나도 저 시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계를 사달라고 그러면서 그 시계 가격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격이 한 5천만 원 넘거든요. 근데 500만 원을 줬대요. 500만 원 주면서 그 시계 사달라고. 이게 바로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돈 100원 전화놓고 야 빵하고 말이야 우유하고 그거 다 사갖고 와. 그리고 남는 거 너 해?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은 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이 5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이거를. 사고 그 매장에 가서 사실 이거 우리 영부인께 사실 건데 혹시 디스카운트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시계점에서 그러면 영부인 할인으로 35%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해서 3,500만 원인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돈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500만 원만 받고 지금 거의 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준 거예요. 왜 못 받았느냐 알아보니까 이 시계를 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쓴소리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옆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철규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가까이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는 홍보수석 해달라고 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고를 하니까 바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 핵심 뭐냐면 그럼 이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받았냐? 이게 이제 특검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영심이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재가 결국은 이 명품이었던 겁니다. 이 명품을 그래서 이제 뭐 브로치를 뭐 2천만 원짜리, 귀걸이 1,000만 원짜리, 뭐 그다음에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방, 샤넬 가방, 뭐 이런 것들 뭐 막 근데 어디 나갈 때는 뭐 에코백 들고,
뭐 이거 중소상공인 거라고 그러고 그 실제로 집에는 장롱 탁 열어보면 막 명품들 쫙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거예요. 참 그런 행태가 이제 이번에 드러났고 사실은 김건희 씨가 이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김건희 씨가 항상 주변인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남편은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남편 바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개입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도 그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아,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 좀 하니까 그때 뭐 검찰총장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잘 아는 그 무속인이 있습니다. 무속인이 이제 그 한번 가서 이 점을 봤는데 아, 우리 남편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속인이 크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검사장은 에이, 더 큰 거. 그럼 어디 뭐 검찰총장 에이, 더 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여주지청장 부장검사급입니다. 검사장도 못했어요.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속인 말이 맞은 거예요. 와, 이 맞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야, 역시 우리 와이프가 대단하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변에 우리 남편 중앙지검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덜컥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러니 이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의 말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한 겁니다. 와이프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자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 무속인의 이야기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속인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쌍무지개가 떴어. 쌍무지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자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취임식 날 진짜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취임식 날 국회 상공에 무지개가 2개가 떴어요. 그래서 막 언론들이 그거 잡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뭐 100% 맞는구나 라고 해서 사실상 이 무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신뢰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의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뢰를 하게 됐고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인사 개입한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 비서관급들과 수석급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남동 라인이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남동 라인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다 핵심 요직에 있어요. 핵심 요직에 배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이들이 가끔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무슨 결정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어떤 이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부분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랬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그 여당 의원들 일부가 한남동에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이 의대 문제를 놓고 당시에 이제 그 많이 건의를 했답니다. 이거 2,000명 너무 고집하면 이거 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김건희 씨가 들어와서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2,000명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거 끝까지 관철해야 돼요. 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윤 대통령이 거기에 토도 안 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를 사실은 솔직히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태클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는데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가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언론에 그때 공개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답을 안 했어요.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아는 거죠. 한 번 보기 시작, 한 번 답을 해주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청탁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아마 이 분노와 특히 이제 막 그거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한 전 대표에게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번 정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왔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촉발점이 된 게 당대표 된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마 신문 보도를 나오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왜 김건희 특검을 그렇게 반대했는가? 바로 이런 게 수사를 하다 보면 서희건설 튀어나오죠. 뭐 시계사준업자 튀어나오죠. 아마 다른 그것도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튀어나오게 되면 정권 있는데 감당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면 지금도 특검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때 특검을 했더라면 그런 게 나오면 도저히 아마 통제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아마 반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것이 됐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상황 정도면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뭔가 선을 그어야 될 텐데, 부부하고 참 여전히 아직까지 참 못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뭐 거의 지금 뭐 격렬한 지금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지금 어제 압수수색 때문에 전당대회가 일시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수해 때문에 이 수도권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요.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김건희 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 보복인가요? 그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 사준 것도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치 보복의 주장은 정치 보복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러분 보호해 주고 싶습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를 지금 보호해 주고 싶어요? 예? 김문수 후보님, 이런 김건희 씨를 이걸 알고 잘했습니다. 그 다 잘 받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그 받은 게 뭐가 문제예요? 주는 거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요.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끊을 건 끊고 맺고 맺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그냥 윤 어게인 해서 뭐 어게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어게인 해서 이런 것 막 계속 받고 막 이 매간매개직 하고, 예? 그다음 비상계엄 하고, 그냥 윤 어게인 이거 이렇게 해서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동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윤 어게인의 주장이 과연 뭘 어게인 하겠다는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어게인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좀 냉철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